옛날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부모 없이 자라 몸이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소년은 어른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어진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날마다 마을 뒷산에 올라 땔감을 모으고 풀을 뜯어 염소에게 먹이곤 했지요. 어느 날 하늘이 유난히 흐렸던 날이었습니다. 소년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중 바위 뒤에서 으르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척에 고개를 돌린 순간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소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번뜩이는 눈, 어른 팔만 한 앞발. 호랑이는 눈을 부라리며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소년은 겁에 질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곧 머리를 굴렸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은 오직 꾀뿐이었습니다. 소년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드디어 만났어요. 호랑이는 움찔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님이라니?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 말씀하셨어요. 제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호랑이로 변해 산으로 들어갔다고요. 형님의 이마엔 왕자 무늬가 있다고.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기 이마를 앞발로 문질렀습니다. 정말로 희미하지만 왕자 모양의 털 무늬가 있었던 겁니다. 호랑이는 반신반의하며 소년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마침내 이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너가 내 동생이라고? 호랑이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소년을 물어뜯지 않고 조용히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후 소년은 무서워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소년의 집 앞에 큼직한 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엔 보기 드문 귀한 약초가 놓여 있었고요. 호랑이가 정말 내가 동생이라고 믿는 건가? 소년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호랑이는 어딘가에서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소년과 호랑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나눠주고 소년을 산속 비밀 장소로 데려가 귀한 약초나 나무 열매를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마을 이야기, 계절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님, 세상에는 장터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북을 치며 놀기도 해요. 신기한 세상도 다 있구나. 호랑이는 말없이 앉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몰랐던 세상 풍경이 마치 꿈처럼 펼쳐졌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흐르고 소년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청년은 착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형님으로 모신다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두려워할 거야. 그렇게 점점 호랑이와의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집 앞에 고기나 약초가 놓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들던 날은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비가 내려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청년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급히 위쪽 마을로 대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연결 통로였던 다리는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강물은 거세고 주변에는 도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알았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늙은 호랑이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의 가족은 놀라 기겁했지만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미소 짓더니 청년의 아내를 등에 태워 강을 훌쩍 뛰어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와 자식들을 한 명씩 태워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아내, 아이 모두 무사히 건너편에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세차고 호랑이의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형님! 청년이 외치는 사이 호랑이의 몸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청년만이 간신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위로는 호랑이의 커다란 등만이 잠시 보이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미친 듯이 강가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물가 가까운 바위 밑에서 몸이 축 늘어진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달려가 무릎을 꿇고 호랑이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형님을 숨기고 멀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호랑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넌 내 동생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청년은 흐느껴 울며 호랑이의 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청년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언덕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앞에 향나무를 심고 매년채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언덕에 잠든 분은 내 형님이시다. 이분은 내 형님, 호랑이 형님이야.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호랑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의로운 존재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아이들은 숲을 바라보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 산에는 호랑이 형님이 산다지. 의로운 호랑이 형님 말이야.